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또 깊어지고 계시죠?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중간에 조금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가 메인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종목 고민들을 편안하게 해결하시고 주말을 또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놓고 출발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은 조금 밀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네요. 0.29%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밀리는 건 아닌데 약간 보합이라고 하죠. 어정쩡한 흐름입니다. 0.2%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올라가는 종목의 개수와 내려가는 종목의 개수가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도 지금 800개 대 700개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딱히 대단히 벌어진 것 같지는 않죠. 440개 대 420개 정도로 약간은 거의 비스무리하게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소강 상태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우리나라 지수가 약간 미국장 따라갔거든요. 미국장이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가고 미국장이 조정받으면 우리도 좀 조정받고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미국장을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추수감사절로 미국장이 휴장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좀 갈피를 잃은 것 같아요. 올라갔으면 우리도 올라갈 거고 내려가면 또 같이 내려갈 건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지수는 단기 반등으로 봤을 때 2300에서부터 한번 급등이 나왔지만 어쨌든 흐름 자체는 하나로 보는 게 맞아요. 중간에 급등이 나왔다가 빠진 건 맞는데 어쨌든 이거는 일시적인 공매도 금지 효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기대감들이 부풀어 올랐다 보니까 한 번에 들어왔던 매수세로 생겼던 약간 해프닝 같은 거고요. 그냥 흐름으로만 본다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요 흐름 하나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제가 그어놓고 있는 요 하나의 흐름, 우상향으로 하고 있는 하나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 반등폭은 어떤가라고 하면요.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반등치고는 여기서 꽤나 좀 나온 편이고요. 앞에 나왔던 반등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그렇게 적은 반등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꽤나 오랫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가도 이상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쯤에서는 한번 빠져서 조정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해서 12월 초 정도까지는 조정이 약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상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은 어차피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2022년의 저점이었던 요 자리부터 해서 2023년 중순까지의 요 흐름은 하나의 상승으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상승할 때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파동이라는 것이 있죠.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반등을 주면서 또 파동을 만들면서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앞으로 만들어질 우리의 차트 모양을 우상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년 한 중순까지는 이렇게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사이에서의 이런 파동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파동들이 생겨가지고 다음 주 조정이 들어가고 조정이 좀 들어간다고 해갖고 우리가 지금 팔아야 되고 조정 들어갔을 때 손들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들고 가면은 지금의 자리보다도 더 높아져 있을 가능성도 있고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계속 뛰어 올라와 줄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 홀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요. 이제 우리가 공매도 금지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 2300포인트가 반등이 나간 게 겨우 한 달 정도 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겨우 한 달 정도 됐는데 공매도 금지 효과로 인해서 저는 내년 한 4, 5월 또는 길게는 한 6월까지도 이런 흐름, 우상향하는 흐름이 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좀 짧으면 사실 한 3, 4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길면은 짧으면은 4개월, 길면은 한 6, 7개월 정도도 충분히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지금 이제 한 달 됐는데 내 종목 안 올라온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돌면서 순차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오늘 한 방에 전부 다 상한가 딱 올라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라던가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튀어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죠. 근데도 지금 총 다 해가지고 17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 이상 급등 나오는 게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17개밖에 안 된다는 것을 비율로 따진다면 1%도 안 되는 확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은요 급등 나올 확률이 1%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역시나 오늘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다음
다음 주도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높아진 가능성을 믿고 우리가 조금 기다려보고 높아져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를 고민해보게 되는 거고, 홀딩을 해가지고 어쨌든 손실을 줄여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당장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무조건 급등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풀에 지쳐서 쓰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은 긴 호흡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요, 좀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어 하고 빨리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뭐 빨리빨리 움직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단타한다고 하더라도요,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막 이렇게 급변하는 종목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빨리 수익 난다기보다 빨리 손실 나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내 종목이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나의 마음이지, 걔는 이 종목은 갈 생각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이 손실률이 이 정도 크면 내가 급등 나오거나 반등 나왔을 때 탈출이 안 되지 않을까? 지금 빨리 내가 추가 매수 해버려야 되겠어 하면서 추가 매수 또 서둘러 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한참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정말 많이 참으셔야 되고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더군다나 요즘에 반등 포인트가 이렇게 좀 나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약간 N자 반등을 노리시고 투자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은 이제 에코프로와 같은 이런 2차전지 쪽 있죠. 지금 내려와가지고 더 이상 안 빠지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서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이런 투자를 하실 때도 위에 올라왔을 때 따라 붙는 형태의 매매가 아니라 내려와 있는,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멈춰 있는 이런 자리에서 잡는 것이 정석인 거지, 올라갈 때 따라 붙어가지고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지만, 양봉 매수,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매수하는 방식의 투자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다. 음봉 매수, 내려갔을 때 매수를 해야 돈을 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신규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을 연습을 하시고, 그런 관점으로 종목들을 바라보신다면 지금 살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종목 중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테마가 있다면, 재료가 있다면 그런 종목들을 사서 모아서 기다려야지 수익이 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어렵지 않은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대신에 좀 지루할 수는 있는 장세입니다. 왜냐하면 우상향하면서 빵빵 올라가면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갈 텐데, 그건 아니다 보니까 몇몇 특정 종목들, 몇몇 선택받은 종목들만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 당하는 기분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의 또 살아가고 있는 어떤 시기에 2023년 어느 날에 그냥 장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시고 그냥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뛰어나게 이렇게 급등 나온 장세가 아니구나. 언젠가 내 종목이 올라올 테니까 나는 내 할 일이나 하자. 추가 매수를 할까? 홀딩을 할까? 가져가 볼까? 지금 또 다른 종목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고민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고민들을 쏙 시원하게 날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T 파마인데요. ST 파마고요. 8만 원에, 네, 작년에 샀습니다. 작년에 샀어요? 네. ST 팜인가요? 예, 예. 네, 작년에 샀고요. 얼마라고요? 8만 원에 8만 원에? 25%입니다. 8만 원에 25%요. 네. 일단 S팜 같은 이런 자리의 종목들은요, 사실 좋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일단 실적을 딱 봤을 때는 매출도 잘 나오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없겠다. 오히려 이건 코로나 이전에 적자였는데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흑자로 돌아서고 있어가지고 회사가 좋아지고는 있구나라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죠? 어쨌든 코로나 이전에는 900억의 매출이었는데 지금 2,4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까 매출도 거의 한 3배 정도는 뭐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영업이익도 150억 적자에서 170억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좋아졌는데 라고 볼 수 있는데, 주가는 이제 그거보다 더 좋아졌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주가가 12,000원에 있던 게 15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급등을 한 겁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좋아진 건 맞는데 얘가 좋아진 것보다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이제 올라간 거품이 빠져내려가는 장세, 빠져내려가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단계가 아직까지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1년 물려 계신 거는 뭐 안타깝게 된 일이고 어쨌든 시청자님이 그때 샀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 어쨌든 이게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끝났으면은 저점을 이렇게 지켜준다든지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텐데 얘는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던 저점이 7만 한 1,000원대 인데요. 그거를 지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저점이 무너지게 되면은 더 내려가려고 저점을 깬 걸까요? 아니면 여기를 지키고 올라가려고 디딤돌을 밟고 이렇게 막 딛고 올라가려고 여기를 무너뜨린 걸까요? 상식적으로. 좀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내려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을 깼다라는 말은 얘가 여기를 딛고 올라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를 딛고 올라갈 거였으면은 디뎠겠지. 근데 그 디디지 않았다라는 것은 한 단계 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 않나. 차트 모양도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난 다음에 횡보하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이런 약간 포물선을 그리는 차트 모양들이 있거든요.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지면은 조금 장기 하락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1년 전에 사셔가지고 1년 동안 물려 계셨지만 물릴 만한 자리에 사가지고 물려 계신다라는 말밖에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하고 알고 투자한다면은 사실 이런 자리는 절대 들어가지는 않겠죠. 어쨌든 이걸 들고 계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건요. 단기 반등 때 정리하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건 맞아요. 좋아진 건 맞습니다. 실제로 좋아진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좋아진 것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거품이 좀 빠져내려가야 이제 제 가치를 조금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아니면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저평가 구간에 사가지고 고평가 때 팔아내는 거거든요.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남들이 모를 때 평가가 안 되어 있을 때 저평가할 때 사가지고 남들이 이제 다 알게끔 뭐 재개발 뉴스 나오고 막 이렇게 하고 비싸졌을 때 파는 거잖아요. 그죠? 네. 투자는 원래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 반대로 했기 때문에 고통을 좀 느낄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고 어쨌든 손절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하셔야 되는가?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66,000원이 지금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단기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66,000원이나 66,000원인 저점보다는 조금 더 윗단계일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또 저점을 깨고 있네요 오늘. 어쨌든 한 6만 여유 있게 6만 한 6,500원짜리가 무너지면 그냥 손절한다 생각하고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시는 걸 추천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단기적으로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반등 나와서 한 7만 한 5,000원대나 7만 초반대까지는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정리하셔가지고 이거는 장기로 들고 가면 불리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66,500원 무너지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반등 나왔을 때도 한 75,000원대부터는 빠르게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빨리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넷마블이요. 넷마블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54,000원에 20% 갖고 있습니다. 54,000원에 20% 수익 중이네요. 그죠? 네, 드디어 이거 마음고생 많이 한 종목인데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을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주식을 할 때는 물리기도 하고 수익도 나기도 하고 하는데 뭐 수익 난다고 해갖고 마음고생 끝난 건 아니에요. 또 떨어지면 또 마음고생 또 시작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요. 얘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내가 지금 이 종목을 들고 가면서 그냥 목표가를 정하고 거기까지 올라오면 내가 팔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넷마블을 샀을 때 어떤 이유가 있었어야 되고 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일어나는 일들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생각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주가가 빠지면 손실 나고 있어 큰일 났어 망했어 라는 생각이 들다가 또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는 다시 또 수익이 나고 있어 이제 마음고생 끝인가? 요렇게 하면 내가 제풀에 지쳐버려요. 그래서 넷마블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넷마블은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공매도 금지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나면요. 제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신저가 쓰고 있는 기업들인데 얘가 최근에 10월 24일까지 주가를 딱 보게 되면요. 공매도 금지 전까지 딱 보게 되면 이렇게 신저가를 쓰고 내려가가지고 역대 최저가를 찍어 놓은 상태죠. 신저가를 썼다라는 것은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더 내려가겠는데 그럼 공매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공매도를 자꾸 이렇게 하게 되고 주식 들고 있는 사람도 또 떨어졌어 이거 손절해야 되겠어 하면서 매도세가 자꾸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저가로 내려가는 종목들은요, 뭔가 다시 올라갈 거란 생각보다는 계속 내려갈 거란 생각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자꾸 손절도 나오게 되고 공매도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공매도 금지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수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런 공격에서 일단은 해방이 돼버리는 거고, 들고 있던 사람들도 더 이상 안 내려가겠지라고 이제 좀 기대를 하게 되고 홀딩을 하게 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시청자님처럼 이제서야 내가 살라나는 것 같다. 너무 좋아 하면서 막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게임 관련 산업이 이제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이제 지스타에서도 지금 게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왔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많고요. 그리고 넷마블은 지금 적자가 좀 나고 있지만 다른 게임 산업들은 지금 성장하고 있고 넷마블도 신작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게임 관련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얘들이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이 마이너스 10%에서 위로 10%까지 움직일 때 이런 종목들은 마이너스 40%부터 위로 40%까지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변동이 워낙 커요. 그냥 원래 이런 종목들은 게임주는요. 원래 변동이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을 잘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로 그냥 꾸준히 들고 가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변동이 크기 때문에 올라오면 막 10만 원대까지 날아가고 이런 건 일도 아니거든요. 이런 게임 종목들은요. 근데 저렇게 올라갈 때 내가 주가가 4만 원까지 내려가는 저 변동성을 견디기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마음고생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비중 줄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거는 이제 더 간다 안 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갑자기 얘가 또 4만 원대까지 또는 3만 원대까지 3만 뭐 몇천 원까지 또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고 거기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 종목이고 내려가도 문제가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간 거예요. 원래 얘들은 그 정도의 변동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마음고생하고 있고 너무 괴롭고 일에 손에 안 잡히고 너무 예민해졌어요 라고 한다면은 지금 오늘날 비중을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이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 종목이 더 갈 것 같으면 내가 더 살게요. 이런 욕심이나 또 내려갈 것 같으면 지금 팔게요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비중을 갖고 있다 보니 비중을 줄여주는 것이 맞구나.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고생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정도 비중은 지금 시청자님에게 어울리는 그런 비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변동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6만 5천에서 7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가져갔을 때 저기서 또 날아간다는 보장 없어요. 또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팔았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는 형태로 가야 되고요. 게임 관련주가 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내려갔을 때 사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을 안정적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원익 QNC. 원익 QNC. QNC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4,816원에 15%입니다. 지금 이거는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매수가가 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다 생각이 들고 거기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수익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기서 빠질 때 손절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들 잡았었다면 완벽한 매매고요. 저런 자리에서 손절 타이밍을 안 잡았다면 이번에 참고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운이 좋아가지고 수익이 났는데 다음번에는 손절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주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는 거의 뭐 완벽한 매매에 가깝습니다. 위쪽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자리에서 박스권 아랫자리를 노려가지고 접근을 했고 그 아랫자리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수익이 나고 있는 겁니다. 잘하신 거고요. 일단 위쪽으로 올라올 때 이런 자리에서는 목표가를 잡는 거 아니에요. 목표가라고 할 만한 게 아니라 위로 올라올 때 지금 얘가 3만 원대 되면 빠지는 것이 얘가 습관이에요. 그냥 이 종목의 습관이 지금 3만 원까지 올라오니까 빠지는 게 202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여줬던 습관이란 말이에요. 3만 원까지 가면은 빠집니다. 그냥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잖아요. 2년 동안. 그죠? 그럼 여기서 3만 원 이상 더 간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3만 원 정도쯤 가까워지면 내가 뭐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매도해요. 맞아요. 매도하면 돼요. 3만 원까지 못 가고 빠지는 경우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예. 27,000원쯤이네. 내가 지금 수익이 나고 있네. 한 10% 정도 수익 나고 있으니까 내 욕심을 줄여가지고 내가 만족을 하면 돼요. 내 욕심을 줄여가지고 내가 만족을 하면 아주 완벽한 매매가 되는데 내가 이거 잘 샀는데 수익이 나고 있는데 수익이 간에 기별도 안 가고 이거 지금 막 수익 나면 이거 뭐 내 인생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더 사버릴까 이런 식으로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회사의 전망, 기업적인 가치 이런 것들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얘가 지금 3만 원대 맞고 떨어지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됐는데 27,000원대 되고 28,000원 되고 29,000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욕심부리면서 우리가 그걸 끝끝내 가져갈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빠질 수 있으니까 난 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얘가 또 25,000원대 내려와 가지고 또 기회를 준다면 또 사서 올라갈 때 수익 내야지 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고 얘는 실적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가고 있고 유지가 계속 잘 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좀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도를 하되 한 4분의 1 정도만 매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나머지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 되면 빠진다고요, 얘가? 3만 원 정도요. 3만 원 정도. 그럼 3만 원까지를 우리가 일단은 가져가 보되 아니다 싶으면은 또 분할 매도를 통해서 계속 잘라내는 겁니다. 내가 들고 있는 거 온전히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우리 옛날에 동화에 헨델과 그레텔이라는 동화 아세요? 과자 부스러기 이렇게 막 뿌리고 다녔던 거. 혹시 모르세요? 나중에 한번 책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재밌어요. 주식하는데 도움 됩니다. 계속 이렇게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잘라낸다 생각하고 그냥 온전히 이걸 들고 가지 말고 수익을 빨리 챙겨내시는 걸 추천드려 볼게요. 그래서 27,000원 지금 이 자리부터는 분할 매도를 시작하자. 오늘 4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3만 원까지 가져가시되 아니다 싶을 때는 수익을 챙긴 다음에 다시 접근하는 방식으로 매매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NC 소프트 28만 원에 8%예요. 28만 원에 8만 원에 8%. 8%요? 네네. 네네. NC 소프트가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지만 얘들 운영 방식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실제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게이머들의 눈이 이제 많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얘들한테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전 NC를 투자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게임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어야 NC를 투자하는 게 맞지. NC를 투자해놓고 게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면은 좋다고 하는데 왜 빠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NC 소프트라고 하는 이 회사는요, 지금 이제 게임 산업에서는 가장 좋은 산업 위치에 있었고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매니아층도 굉장히 많은 리니지라는 게임을 만들었었는데 그 운영 방식이 이제 사실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질리게 만드는 거죠. 너무 도박성이다, 너무 사행성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사실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좀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얘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이 새로운 게임 만든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을 이렇게 출시를 했어요. 라면이 너무 맛있는데 자, 이제 라면 2를 만들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 라면 2를 보니까 다르지 않아요. 또 라면 3를 만들 겁니다 라고 했는데 또 다르지 않아요. 해물라면 만들 겁니다 라고 했는데 또 똑같은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걸 자꾸 새로운 거라고 우기니까는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냥 겉 포장지만 다르고 맛은 똑같고 내용물은 자꾸 똑같은데 자꾸 이걸 새로운 거다라고 하니까 새로운 거 출시할 겁니다 했는데 별거 아니고 출시할 겁니다 했는데 별거 아니고 계속 똑같다 보니까 얘들은 이제 약간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NC 같은 경우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는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이때 만약에 NC만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기업들은 자아 성찰을 해가지고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바뀌어 나가가지고 정말로 지금 성장을 잘해주고 있는 기업 하나가 넥슨입니다. 넥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안 빠지고 올랐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지금 주가가 회복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우상향하면서 이쪽에 버텨주고 있고. 근데 NC는 어때요? 박살나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거 게임 산업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넥슨은 지금 운영 잘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넥슨의 별명이 돈슨이라 해갖고 너희도 돈 이렇게 써야 돼 하면서 약간 도박성을 했는데 지금은 좀 변해가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데 뭐만 안 바뀌었냐면 얘만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는 거지, 당연히.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새로 나올 게임이 그나마 좀 다를 거다라는 또 기대감을 주고는 있지만 얘는 지금 무슨 소년이라고요? 거짓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양치기 소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게임이 좀 달라질 겁니다. 우리 다를 게 만들 겁니다 라고 했는데 야, 너희 달라질 거라고 지금 한두 번 이야기했냐? 약간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다른 게임 산업들이 탄력이 좋고 올라가게 되고 한다 하더라도 얘가 그렇게 될까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는 말만 해가지고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거고 진짜 다른 걸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똑같으면은 주가 반토막 날걸요 아마?
이번에 똑같으면 진짜 이거는 답도 없어요. 무서워.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시청자님이 무서워가 아니라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보셔야 돼요. 게임도 한번 해보시고 게임에 내가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좀 보셔야 돼요. 저는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주 투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게임 산업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게임을 매일같이 하는데 모르겠습니까? 근데 게임을 모른다 하면요. 사실 반도체 업황이라던가 이런 거랑 완전히 이건 달라요. 스토리가 완전 다른 쪽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투자를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이 투자하시는 거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자다가 봉변 두드려 맞는 그런 느낌으로만 계속 매매를 하고 계시는 건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게임을 해보시거나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거는 지금 분위기상 게임 산업이 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와 중국과의 관계가 좀 개선되고 있다. 중국도 판호 개방을 자꾸 해준다라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마 30만 원 내지 35만 원 또는 공매도 금지로 인해 가지고 신저가 쓰고 있던 것들이 회복이 되는 형태로 한 30만 원 이상까지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자리에서 저는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이번에 출시가 되는 게임이 양치기 소년일까 아니면 진짜일까를 한번 확인하고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양치기 소년이면 이거는 진짜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건데 과연 NC소프트가 바뀔지 안 바뀔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 경영진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바뀔까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바뀌는 거 말씀 보고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투자하는 게 맞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FD인데요. S? 그 23,000원에 지금 한 3개월 갖고 있었어요. 다시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FST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3,000원 가는 거를 봤는데도 아니요, 그냥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23,000원에 20%요. 23,000원에 20%요. 네네. 뭐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좀 됐어요. 한 2, 3개월 됐어요. 네, 2, 3개월요? 네네. 그러면 사실 지금 이거 오늘 팔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네, 전화를- 오늘 팔아도 딱히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 매수가가 빨간색 라인 선이요. 지금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매수가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는 좀 어정쩡한 매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게 더 갈까 안 갈까를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시청자님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더 갈까 안 갈까를 떠나서 내가 지금 유리한 자리에 서 있는가 불리한 자리에 서 있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수익이 내기 좋은 자리에 서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손실이 나기 좋은 자리에 서 있는 건가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사실 우리가 버스도 타게 되면은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내리기 편하겠죠. 그죠? 근데 저 뒷자리에 앉아 있거나 뭐 그런 데 앉아 있는 사람은 내리기가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문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리기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유리한 자리에 서 있는가 불리한 자리에 서 있는가를 보면 되는데 빨간 선이 지금 보면 빨간 선에서 주가가 위로 올라간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빨간 선보다 밑에 있는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주가가. 밑에 있는 게 많네요. 밑에 있는 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죠. 그럼 얘는 지금 내가 수익이 내기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내가 물리기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물리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FST라는 종목이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매수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나쁜 게 아니라 문에서 떨어져가지고 저 벽에 붙어 있으면서 내가 지금 못 내렸다고 지하철 나빠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네. 버스가 나쁜 것도 아니고 지하철이 나쁜 것도 아니고 내가 이상한 데 서 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올바른 데 서 있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FST라는 종목이 나쁜 게 아니라 시청자님 매수가가 수익 내기에는 굉장히 좀 어정쩡한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굉장히 불리한 자리.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굳이 지금 이거를 내가 굳이 욕심내면서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운이 좋으면 사실 상승세가 좀 나와줘서 지금 FST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나쁜 회사는 아니거든요.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긴 했으나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역시나 이것도 지금 보면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도 엮여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는 이야기 점점 많이 들려오다 보니 얘도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게 되고 그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그거는 이제 운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주가가 빠지게 내려간다면 얘는 또 17,000원, 15,000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가 꾸역꾸역 다들고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건 시청자님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그걸 몰라요가 아니라 알아야 돼요, 이제는. 아시겠죠? 난 모르니까 전화했죠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전화했으니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불리한 자리에 내가 매수를 했구나. 그럼 내가 이거를 지금 20% 비중을 다 들고 가는 게 중요할까요? 유리할까요? 아니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유리할까요?
줄여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지금 전화하기 전에 비중을 줄였어야죠. 그래서 제가 전화하기 전에 이런 자리에서 비중 줄인 분들은 칭찬을 많이 해드립니다. 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니 대단하시네요. 라고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아직까진 그 단계까지 못 간 거예요. 내 마음대로 본전 왔을 때 빨리 지금 이거 불리한 자리니까 잘못된 걸 고쳐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하고 계시는 거니까 제가 그걸 일깨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내가 유리한 자리가 아니에요. 수익 내고 싶다면 이 자리에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18,000에 들고 있었어야죠. 또는 그 이하에 들고 있었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가 내려갈 때까지 내가 들고 가면서 기다리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뭘 들고 가지 못하냐면 현금을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주식만 사게 되고 이거 팔아가지고 현금 생기면 또 다른 종목 또 사고 싶어서 안 달 날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기다려야 좋은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전 절반 매도 의견 드려볼 거고요. 나머지로는 분위기상 한 25,000원대 조금 이상까지 갈 수 있는데 큰 수익은 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한 부분에서 매도하신 다음에 저는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다시 사시거나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사는 게 좋아요. 28,000원대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할 수 있는데 이 돌파 매매라고 하거든요. 고점 뚫고 올라갈 때 신고가 매매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매매는 초보가 할 수 있는 매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보자분이라고 하신다면은 이거는 그냥 적당히 타협 보고 매도하시고 나가신 다음에 저점에 있는 종목을 다른 걸 찾아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상담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회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대구와 부천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오후 1시에 대구 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또 대구 강연 즐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부천으로 갑니다. 부천에서 오후 1시에 부천에 있는 원미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에 오신다면은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2024년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 오셔서 2024년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 KH바텍이라는 종목이 지금 나와 있네요. KH바텍 14,850원인데 10% 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내년 2분기까지 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2분기라는 기준을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식은요. 기한을 정해놓고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언제든지 내가 올라오면 팔겠다, 내려가면 뭐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뭐 내년 2분기까지 봐도 될까요? 뭐 내년까지 봐도 될까요? 올 말까지 봐도 될까요?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개념 자체를 아예 없애자라는 의견을 드려볼게요. 저런 생각을 이제 머릿속에서 아예 하지 맙시다. 일단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대응하면 돼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대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부터 해서 5G 이런 쪽으로도 엮이기도 하고 통신 관련 장비 쪽으로도 엮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이 매출도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안 갔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요, 사실 내년 상반기라기보다는 내년 2분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알아줄 때까지 투자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저평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저평가 때 사가지고 고평가 때 팔아먹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KH바텍 지금 매수가 상당히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한지 그냥 뭐 내년 2분기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할 것 같으면 그냥 적금을 내년 2분기까지 넣는 걸 하세요. 그러면 좋잖아요. 6개월짜리 적금 넣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거고 요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려가면은 12,000원대 또는 그 이하로 조금 빠질 때 추가 매수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 매수를 할 때는 비중을 지금 사신 거보다는 조금 더 사는 걸 추천드릴게요. 한 20%가 아니라 한 25%에서 30%까지 늘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500원이나 만원까지 빠지면 비중을 왕창 조금 과하게 좀 늘려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가 지지가 되면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지금 아직까지 저점 무너뜨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14,000원대가 지지가 된다면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셔도 충분히 20,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욕심 크게 과하게 내지 마시고 욕심 부려야 될 때는 떨어졌을 때다. 지금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욕심 괜히 부렸다가 내려갔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매 하지 맙시다. 내려갈 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뭘요? 지금 현금을 들고 가만히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홀딩하시고 12,500원대라든지 그 이하로 빠지면은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고 올라갈 때는 20,000원대까지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은 풍산이라는 종목입니다. 풍산 4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5% 정도 이렇게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41,000원에 15% 정도 들고 계시는데 뭐 기다릴까요? 추가 매수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기업을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건 전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 다 떨어졌다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다 떨어졌다 싶은 자리는 아니죠. 풍산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 10년 동안 다 떨어졌다 싶은 자리는 2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6,000원 진행 중인데 36,000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던 바닥이라고 할 만한 그 구간이 얼마였습니까? 하면 전부 다 25,000원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2021년에 25,000원, 2012년에 25,000원, 13년 25,000원, 14년도 25,000원, 15년도 25,000원. 그리고 2018년에 25,000원.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 한번 깊게 빠지고 난 다음에 25,000원 이하로 내려갔다 올라갔고, 최근 2022년도 25,000원인데 왜 지금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합니까? 난 잘 모르겠네요. 지금 매수가는 41,000원입니다. 빨간색 위쪽 라인인데요. 위쪽 라인 41,000원을 보면은 여기까지 올라온 타이밍이 41,000원까지 올라간 타이밍은 딱 4번밖에 없죠. 2010년에 한 번, 2016년에 한 번, 2020년에 한 번, 그리고 2023년에 한 번인데 4번 다 저기쯤 올라와서 약간 더 올라가는 경우는 있었지만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서 불리한 자리 사가지고는 추가 매수에서도 불리한 자리에서 추가 매수 하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괜히 일을 키워가지고 탈출이 어렵게 만든다라고요. 그러니까 1차 매수 실패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잘못 샀을 수도 있지. 몰랐으니까. 이런 자리 사면 안 된다는 거 몰랐으니까. 왜요? 이렇게 사면 안 되구나. 근데 기업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속아서 저런데 사게 되거든요. 기업이 좋아서 이게 지금 뭐 방산 관련 주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뭐 방산도 잘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팔리지 않을까. 영업도 이익도 좋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가겠지 해서 샀을 수는 있다고요. 속아서 살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대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지금 우상향을 살짝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가준다면 36,000원 반등 나간다면요. 근데 나갈 확률 반, 무너질 확률 반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 없이 들고 와서 올라오면 본전 탈출한 다음에 다음에 풍산을 사시려면 25,000원대 사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누가 풍산 사라 하면 얼마에 살까요? 했는데 누가 4만 원이라면 야씨 25,000원 사야지라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풍산 얼마에 사라고요? 25,000원 사세요. 풍산 얼마에 산다고요? 25,000원 사라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풍산 누가 샀다 하면 니 얼마 샀는데? 35,000원. 25,000원입니다. 무조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25,000원 아니면 안 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추가하면서 안 되고 홀딩 하셔가지고 반등 나가면 본전 정리하시고 밀려 내려간다면 3만 원 이하에서 25,000원까지 가까워지면 추가하면서 한다고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것이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또 유튜브 올라온 종목이네요. 제일기획보입니다. 네, 제일기획을 보면요. 2350원에 10%입니다. 들고 가도 될까요? 2350원. 일단 제일기획을 2350원에 들고 계신다면요. 저는 이거 들고 가보라고 할 겁니다. 일단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윗자리 샀어요. 그러니까 이 빨간 라인에 샀어요. 아까 풍산 같은 경우는 윗자리에 사가지고 들고 있다 보니까 깝깝하네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 이건 2300원이면 여기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아래쪽이면 좋지만 그래도 아래쪽이에요. 너무 좋은 자리인 거죠. 거기다가 제일기획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지금 나쁜 상황인가 하면요. 딱히 그렇게 나쁜 상황에 처해져 있지도 않죠. 영업이익 매출 둘 다 빵빵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기업이 마케팅이라든지 광고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뭐 온라인 매체라든지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많이 하면서 온라인 광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우리나라는 또 역시나 SNS 발전이 또 있다 보니까 역시나 이 광고업에서 이득이 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구나 이제 광고도 약간 좀 기획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요즘에는 좀 이렇게 재밌고 어이없고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스토리로 이어지는 광고들도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제 그게 각인이 되다 보니까 광고 산업이 점점 커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기획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고요. 특히나 이 광고 관련 테마들이요 언제 많이 올라갑니까? 라고 하면은 선거 쪽입니다. 선거를 하게 된다면 역시나 광고를 많이 하겠죠. 선거 쪽도. 그러다 보니까 선거철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이거는 그냥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내년 총선까지 가져가신다면은 주가가 25,000원대까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누군가에게는 회복이고 본전이겠지만 시청자님은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들고 가셔도 좋다. 대신에 주가가 여기서 안 빠진다 보장은 없어요. 빠져내려가게 된다면은 17,000원대라든지 16,000원대까지 내려갔을 때는 추가 매수 고민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고민을 하면서 현금을 잘 마련해놓고 올라갈 때 득을 보자. 만약에 추가 매수할 돈이 없다면 지금 팔아서 현금화를 좀 시켜놓고 추가 매수할 자금으로 마련을 따로 해놔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저 아모센스고요. 네. 네, 15,500원에 20%입니다. 15,500원에 20%요. 네, 뭐 사실 이유 있으세요, 이거? 그 카톡에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한테 산 것 같아요. 무료 카톡방 이런 카톡으로 건가요? 네네. 무료 카톡방? 예, 그래. 무료로 그런 뭐 것 같아요. 카톡방 이런 데들 지금 보면은 요즘에 이제 불법 리딩망도 되게 많고요. 이제 그런 어떤 유사 투자 자문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불분명한 데서 출처가 없는 곳에서 문자도 많이 날아오고 스팸도 많이 날아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톡방에서도 이렇게 뭐 여기저기 막 날아오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거 아닙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자기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알려준다고 하는데 케어해주겠다고 그거 얼굴은 보셨고 만난 적은 없잖아요, 그죠? 뭐 하는 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믿고 투자하는 것 자체가 다단계에 빠지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시청자님도 지금 충분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사회생활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그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걸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한번 이렇게 유혹에 빠져나가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되면요. 사실 이렇게 계좌 손실이 나게 되고 그 손실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 충분히 알고 계셨던 그것대로 세상은 믿을 게 없다라는 거를 깔고 봐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 저도 이제 주식 방송에 나오는 사람인데 전화 와요. 주식 투자하시죠. 제가 뭐 추천해 드릴게요. 전화 와요. 뭐 리딩 해주겠다면서 문자도 오고 하는데 제가 가면 거기다가 뭐 이런 데 가입하면 돈 벌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속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속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게 약간 악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절대 놀아나지 마시고 저는 그런 거는 그냥 아예 좀 이렇게 헛된 희망이라고 하죠. 헛된 꿈을 좀 버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맞아요. 초보자들이 모르는 게 없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속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가 됐든 이렇게 안 속으면 되잖아요. 그죠? 안 속으면 저한테 좋은 겁니까? 시청자님한테 좋은 겁니까? 저한테 좋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앞으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앞으로 오늘 이후로도 뭐 톡방이 뭐 스팸 메시지니 네. 전화니 뭐니 이런 거 다 그냥 다 끊어버리세요. 다 무시해버리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절대 돈 못 법니다. 지금 이거 아모센스 이거 지금 탈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거고 보통 이렇게 뭐 톡방이니 뭐니 이런 데서 있잖아요. 이렇게 주가를 작전이라고 하죠. 걔들이 이렇게 주가 조작해갖고 막 부추겨갖고 급등시켜가지고 자기들 거 팔아먹고 이제 시청자님처럼 막 무료 추천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물량 넘겨버리고 나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불법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우리 정부에서 많이 지금 잡겠다고 이렇게 칼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해결해 주는 건 정부의 일이고 피해자는 이렇게 생기는 거고 피해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탈출하기가 지금 매우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서 다행스럽게도 11,000원대 자리를 잡아준다면은 이 기업은 그래도 지금 자동차 쪽에 엮여있기도 하고 LED 쪽에 엮여있기도 하고 엮여있는 테마가 그래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들고 가신다면은 내년쯤이라든지 뭐 올 말이라든지 이렇게 한 번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튀어 올라갔을 때 얘가 문제가 주식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급등이 바로 났다 바로 빠지고 이럽니다. 왜냐하면 그런 톡방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약간 불법적인 사람들이라고 본다면은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식수가 많이 없는 종목을 갖고 놀아야 주가를 빨리 급등시키고 빨리 폭락시키고 하는 그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해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런 거래량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주식수가 얼마 없는 게 없는 종목들이 표적이 되고 그런 종목들이 추천 나가게 되고 그런 종목들 사면은 탈출이 어려워져요. 거래가 풍부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는 곳에서 우리가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나니까 내가 팔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종목은 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 해드리고 싶은 말을 매일같이는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올라가봤자 15,000원까지 지금 한 방에 올라가긴 좀 힘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14,000원대까지 올라가도 감지적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14,000원대에 비중을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안 속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또 속으면 답이 없어요. 점점. 그래서 그런 데는 절대로 빠져나가지 마세요. 그 완전 개미굴입니다. 개미굴.
예, 그런데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너무 지식이 부족해서. 아니요, 지식이 네. 부족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헛된 꿈과 희망 때문인 거지. 이걸 지식 부족하다고 한다면 지금 인생을 잘못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부족해요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시청자님을 굉장히 굉장히 낮추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그냥 그런데 현혹이 되었다. 그렇게 한번 현혹될 수 있어요. 정신 차리면 되지 이제부터.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런데 들어가지 마시고 말고. 반등 나올 때 네. 14,000원대 그냥 매도한다 생각하고 절반 정도 14,000원 매도하시고 14,000원 올라왔을 때 한번 전화를 주세요. 아마 전화하면 바로 빠져 있겠지만 그래도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요즘에 스팸이나 이런 거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당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뭐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당하지 않도록 내가 내 스스로가 좀 강인해져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매수그램 비중이요? 예, 91,000원에 사가지고 20% 됩니다. 91,000원요? 예. 일단 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예, 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탈출 불가입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본전 탈출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일단 지인이 추천하셔가지고. 네, 지인 추천 상관없습니다. 스스로 샀잖아요. 그죠? 예, 예. 네, 지인 추천했는데 안 사면 넌 너랑 연을 끊어버릴 거야. 널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산 거예요. 주인이 추천했든 말든 간에. 근데 예, 한 번쯤은 내가 산 가격을 한번 돌이켜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장된 이후로 지금 가장 비싼 가격에 사놨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예, 비싼 예. 가격. 그러니까 2001년에 그때 막 상장돼가지고 지금까지 보니까 22년 동안 가장 비싼 가격에 샀단 말이에요. 주식은요. 예. 상식적으로 그냥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어떻게 사서 어떻게 파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모두가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시청자님도 아마 그 이야기 들어보셨을걸요? 싸게 사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예. 근데 반대로 비싸게 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보려고 할것 같아가지고. 물리고 손실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너무 비싸게 사놔버리니까 이거는 지금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2차 전지가 나쁜 테마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 나쁜 테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나쁜 테마는 없는데 전부 다 물려 있어요. 삼성전자도 2021년에 슈퍼 사이클 온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온다 하고 반도체 막 날아간다 했지만 그때 물려 있는 사람 많고요. 5G도 2018년, 17년, 16년 뭐 이렇게 19년까지도 5G가 앞으로 대세다 해가지고 주가 엄청 올라갔었는데 거기 물려가지고 지금 답도 없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제약바이오도 2017년, 18년 그리고 2021년에 앞으로 날아간다 했는데 그때 물려 계시는 분들 많고 카카오 네이버도 앞으로 날아갑니다. 제일 좋습니다 했는데 물려 계시는 분들 많고 NC소프트 날아갑니다. 좋습니다 했는데 거기 물려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좋냐 안 좋냐를 따진다면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이 가격이 좋은 가격인가 하면요.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역사상 좋다고 했던 가장 역사적인 고점을 찍은 가격까지 다시 올라오기까지가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못 올라오는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좋은 기업을 사신 거 맞는데 좋은 가격에 사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계란 한 판을 사는데 계란 한 판 몸에 좋고 좋죠. 근데 계란 한 판을 27만 원에 사셨다고요? 그건 좋다고 말씀드리기 힘드네요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인삼 한 뿌리를 샀는데 인삼 한 뿌리 몸에 좋죠. 근데 인삼 한 뿌리가 몸에 좋은데 얼마에 사셨습니까? 했더니 1억 6천에 사왔대요. 그럴 거면 산삼을 사시지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럼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아직까지 끝난 테마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기가 아직까지 사그라들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고 반등이 나갔을 때 탈출하는 것이 저는 시간도 절약하고 마음고생도 좀 덜한다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반등이 예상 밖으로 엄청나게 다 사람들이 다시 또 2차 전지에 열광을 해가지고 9만 원 막 10만 원 날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한때 부흥했던 테마들을 다 돌이켜보면 정고점까지 올라가는 경우보다 못 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한 7만 원대라든지 8만 원대 이렇게 올라오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더 많고 장기적으로는 우하향해가지고 3만 원대까지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들고 가서는 안 되는 거고 단기 반등 때 나와야 되는데 단기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열광할지 아니면 외면할지에 달린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분위기가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고 지금 현재가로서는 한 7만 원까지 반등 나올 때 매도하자. 그리고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거 가격을 좀 보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 상담을 마무리 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가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차트를 크게 늘려가지고 가격 내가 사는 가격 한 번만 보고 투자하신다면은 고점에 물리는 일은 좀 많이 방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고점에만 안 물려도 여러분들 기다리는 재미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대구와 부천에서 내일 강연 준비를 하러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